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시사 상식 10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징역형과 같이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주로 과실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금고형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강제 노동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노역이란 징벌이었지만 현재는 노역이 교정과 교육의 역할과 함께 버는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고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노역을 신청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작업을 부과할 수 있어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정한 법률안이나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비토권입니다. 비토권은 어떤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나 제정된 법률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나는 금지한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비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에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면이 갑자기 움푹 패이는 현상으로 주로 지하의 빈 공간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은 지면이 갑자기 움푹 패이는 현상으로 주로 지하의 빈 공간이 붕괴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첫째, 지하 암석주로 석회암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발생. 둘째, 산업활동으로 인해 지하수를 과도한 추출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 셋째, 부실하거나 노후된 배수시설, 셰일, 가스 채굴 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역화폐법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지만 관리 비용과 사용 제한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화폐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국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며 국가의 경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관세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공천입니다. 현대 정당 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천입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 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됩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선거에 출마하는 게 원천 봉쇄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출마가 가능하되 무소속 후보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지요. 한국은 전자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당 공천을 받아서 해당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든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보충역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병원에 소속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의사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의과에 따라 달라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많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기도 하며 소아과 산부인과 같이 군의관 수요가 아예 없는 전문의과의 경우 1급 현역 판정자라도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병원, 공중보건의료연구기관 등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또 각급 학교와 국가지방공무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외부기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하에 도입되었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점검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발생하였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과 국가주의, 군국주의, 반공산주의, 반자유주의가 특징인 정치 이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며 이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언론과 문화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정부의 이념을 홍보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합니다. 국가의 이익과 위신을 최우선으로 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오늘날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종종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차별,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닌 정치적 움직임에 비판적 시선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